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민입니다. 참여연대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곳은 박 차관이 가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약 380평으로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도시실장이던 2018년 3월 재산공개에서도 본인 명의로 과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땅은 같은 해 9월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고 재산 규모는 약 6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서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서 자사 제품의 12개가 선정돼 최다 수상 기업에 올랐습니다. 한 기업이 12개 제품을 수상한 것은 시상식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LG전자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서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게만 수상 자격을 부여하는 최고 권위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의료관리기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주요 생활가전제품 11개가 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한 차별화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1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이번 청약 과정에서 SK바이오팜을 넘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의 증거금으로 2주가량을 받는데 그만큼 청약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말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약 1,4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999년 국내에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습니다. 글로벌 7개 사업자가 5G XR 산업 육성을 위한 XR 얼라이언스를 시작합니다. LG유플러스는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각국 이동통신사와 5G 콘텐츠 연합체 글로벌 XR 얼라이언스를 창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5G 콘텐츠 연합체 출범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LG유플러스가 첫 번째 의장사 격인 퍼실리테이터를 맡았습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FC 부문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XR 얼라이언스 연계를 비용적 효율과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단순 제휴 개념을 넘어 실제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가 밝힌 유럽차를 위협하는 현대기아차의 10가지 성공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AMS가 선정한 10가지 성공 요인은 디자인과 내구성, 고성능 차 주행 성능과 친환경 기술 등으로 현대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은 6.9%로 유럽 진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2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보이며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MS는 현대기아차가 유럽의 대중 브랜드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S그룹이 온라인과 SNS상으로 고객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인 LSTV를 개국했습니다. LS는 LSTV 개국을 통해 기존의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의 시너지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S 관계자는 앞으로 바이럴 콘텐츠와 임직원 참여형 영상 등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대중들과 좀 더 친근하게 소통하는 브랜드 채널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온은 제46회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선발된 307개 팀이 참가했으며 오리온은 지난 2018년 결성한 청주공장 품질 분임조 온리 오리온이 2020년 신설된 에너지 기후변화 부문에 도전해 대통령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거둬 실제로 환경에도 기여하게 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친환경 경영 실천을 그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인 조은산이 올린 시무 7조가 공개 전환 나흘 만인 31일 청원 동의수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엔 조선시대 유생들의 상소인 영남 만인소를 차용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경상도 백두 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9일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만 보면 조은산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핵심 인사들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 씨 군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됐던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고 했고 A씨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A씨의 상관 B씨는 병가로 처리하기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